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우선 산타랠리는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제일 불안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FOMC에서 금리를 내리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일단 그 불확실성은 없어졌기 때문에 네. 우선은 좋은 스타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연말의 2주가 산타랠리의 사실 사전적인 의미가 그 12월 마지막 2주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산타랠리로 보통 정의가 되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직전이죠. 저희가 다음 주부터 2주간이 산타랠리 기간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 사실 시장이 좀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오라클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빠지고 네. 했지만 사실 장 막판에 미국 장 안에서 사실 말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럼 보면 지금 미국 안에서 투심이 살아있다라고 평가해도 될 것 같고 국내에서도 또 많이 보시는 공포탐욕 지수 같은 경우를 보시더라도 아직 뭐 과열이라고 하기에는 뭐 극단적인 공포까지 갔다가 어느 정도 중간 정도까지 올라온 느낌이고 또 연준 얘기를 잠깐 조금만 더 네. 할 수 네. 있으면 제가 그 페드와치에서 나온 내년도 지금 연주 금리 인하 경로 전망을 화면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지금 그 내년도에 뭐 한 차례 할 거냐 두 차례 할 거냐 얘기는 많지만 이게 어젯밤에 뽑은 자료거든요. 좀 보면은 내년도 9월 정도가 되면 두 차례 금리 인하해서 지금 3% 선까지 지금 기준금리가 내려갈 거예요. 물론 시장에서는 더 많이 내려가는 걸 원할 수도 있지만 사실 1년 전으로만 시간을 돌려도 그때 페드 기준금리 5.5%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내년 중순에 3%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절반 조금 넘는 수준까지 내려오는 거니까 저희가 겪었던 고금리 환경하고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완전 초저금리는 아니지만 제로금리는 아니지만 적정한 수준의 금리까지 내려왔다라고 평가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년도에도 위험자산 주소로 이제 주식에 대한 얘기지만 뭐 전반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따라서 관심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어서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다만 이제 어닝 시즌 올 때마다 계속 이제 AI 기업들 혹은 기술 기업들한테 너희의 그 미래 주가 정당성의 근거를 대라라는 챌린지는 계속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맞아요. 정당화. 네, 즉 정당화를 수익성을 증명해라. 증명해라가 어닝 시즌마다 반복이 되겠죠 내년도에. 네. 그걸 생각해 보면 내년도가 시장은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상승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올해 특히 뭐 작년 2년과 같은 굉장히 좋았던 불장은 그건 조금 과거의 기억으로 미뤄두시는 게 낫고 현실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내년 시장은 좋기만 하고 변동성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변동성이 클 거라 보시나요? 저는 변동성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닝 시즌마다 갑론을박이 네. 어닝 시즌 전 한 2, 3주 진행 그리고 마무리돼서도 다음 어닝 시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식으로 계속 이제 펀더멘탈에 집중을 하지 않을까. 중간중간으로 사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관세 같은 경우. 네. 지금 미국 대법원의 판단 안 내렸죠 아직. 네. 아마 올해 연내에 한다 그랬는데 네. 또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 있고 내년도 미국 중간 선거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사실 뭐 한 방향으로 나이스하게 올라가는 장보다는 변동성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제가 또 재밌는 게 그 2020년 코로나 전후로 미국 시장 자체가 아예 달라졌어요. 제가 그래서 차트를 하나 준비를 드렸는데 네. 이게 저거는 뭐예요? 빅스인가요? 빅스 지수입니다. 그래서 빅스 과거 10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5년부터 코로나 직전까지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평균을 각각 내보면 2015년부터는 평균 15원절이에요. 지금은 20이 넘습니다. 사실 최근에도 보면 재밌는 게 미국 주식 시장이 신고점을 계속 올타임 하이를 계속 찍고 있잖아요. 근데 네. 보통 그런 구간은 변동성이 낮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네. 옛날 기억이면 빅스가 한 12, 13까지는 내려가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빅스가 20이 넘어서는 모습을 저희 자주 봤었죠. 특히 네. 이번 4분 같은 경우. 이제 그거를 시장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게 시장의 변동성이 시장 자체는 올라가지만 그 안에 주식 간에 나오는 디스퍼전이라고 하는데 분포가 너무 이제 다양하게 퍼지는 게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설명이고 네. 그거보다는 더 큰 게 이제 개인 투자자 참가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시장을 주도했던 건 그때는 뭐 대형 펀드 매니저들, 뭐 뱅가드 제가 있었던 뱅가드도 그렇고 뭐 블랙락, 피델리티 이런 대형 펀드 하우스들이 어떻게
그 테마를 잡고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결정되고 뭐 일부 뭐 헤지 펀드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그 전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참가하는 그러니까 거래량에서 참가하는 비율이 8% 언저리였거든요. 네. 코로나 때 이게 15%, 20%까지 올라오고 최근엔 25에서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거의 트리플이네요. 거의 트리플이 됐습니다. 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전통적인 커다란 운용사들, 헤지펀드들이 자기들의 뷰를 펀더멘털로 보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형태가 사실 좀 많이 나와요.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그 센티먼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걸 네. 생각해 보면 내년도 또 사실 시장의 변동성은 시장의 상승과 상관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이런 거네요. 기관, 펀드 매니저들은 네, 로봇화가 됐고 패시브 자금화 됐고 맞아요. 개인들은 여전히 액티브하니까 엄청나게